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TV 화수목 오후 2시를 책임지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국민의힘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는 현직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모처럼 예. 지난주에는 좀 신나는 소식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사실상 유죄 확정, 파기환송 판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볼만 하다 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됐고, 이 판결의 변화보다 민주당의 발작, 그렇죠. 발악, 최상목 탄핵,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까지 탄핵하겠다, 이 난리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권력을 다 맡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잘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보수를 분열시키는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좀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약간씩 샘솟는 와중에 연달아 찬물 2연타가 팍팍 뿌려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찬물부터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쨌든 현실을 짚고 가야 되니까. 오늘 서울고법에서 돌연 이재명의 2심 재판 파기환송심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한다. 6월 15일로 일자를 못 박았고,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6월 18일이네요. 저렇게 되면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되면 사실상 선거법 재판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네. 이 서울고법의 난데없는 재판 기일 연기, 이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서 사법적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희생과 헌신, 용기 어린 결단을 한순간에 바보짓으로 만드는 법원 내부의 자충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서울고법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작년 3월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동훈이 선거를 사실상 말아먹는 거를 제가 정면으로 목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자마자 저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저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주 뒤면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중질환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파기환송 직후에 말씀하신 그런 민주당의 광기 어린 모습들을 본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저희가 컨벤션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과반을 굳건하게 지키는 지표까지 나오게 되면서 진짜 이대로면은 이재명이 당당하게 당선돼서 1호 법안으로 재판 중단법 공포하고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지금 자중질환에 빠질 수가 있나? 이렇게 대책 없이 휘둘릴 수가 있나? 전 진짜 제가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건 국민들한테 정말 못할 짓이고 배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선거 지잖아요. 저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정말 역적짓이라고 보거든요. 모두가 오늘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죠. 이미 벌어진
이 단일화라는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는 김문수 후보도 양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일화라는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적인 감동을 선사해야만 우리가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의 공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실행을 하자는 거죠.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이런 마지막 그 합의마저 불발돼서 우리 당원 국민들을 끝까지 실망시킨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미래가 없다. 제가 근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게 오늘 처음인 것 같고요. 대법원과 고등법원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당이 무기력하고 정말 그냥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장을 하니까 뭐라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지만 40%가 똘똘 뭉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지금 고등법원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죠. 그러면 후보 등록만 하면 모든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 심지어 피선거권 박탈이 가시화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건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이건 정말 나라가 상식이 뒤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법원 탓만 할 수 있나요? 국민의힘이 자초한 바가 있죠, 보수 진영이. 아니, 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법원이 사실은 정치적인 조직이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빠른 판결로 이재명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다시 던졌잖아요. 예. 아마 2심이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 서류 송달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일에 이재명이 불출석하면 그 다음번 재판에 이재명이 안 와도 바로 선고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선고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한 5월 22일, 5월 23일에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켜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 꼬라지를 보니까 야, 너네는 아직 배가 덜 고프구나. 그렇죠. 배가 불렀구나. 지금 후보 되겠다고 후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하든 간에 후보가 되면 그거 한 달짜리 권력이고 끝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붙어있는 수많은 정치낭인들 한 달 동안 내가 대선 후보 측근이다 기분 내다가 대선 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당권이란 말도 참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정권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패배를 한다면 우리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의 구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중 질환으로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당이 반으로 쪼개져서 4분 오열돼서 그냥 그 무기력하게 패배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진 거거든요. 누가 권력을 줍니까? 그럼 제로 베이스 시작을 하는 거죠. 분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당권이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국면으로 가서 결국에는 서울고법의 이재명 재판이 연기됐잖아요. 지금 민주당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그렇죠. 최민희 의원이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만세 거기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재명 만세, 민주당 만세 하하하.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선거 끝났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고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을 소위해서 올렸느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하는 법안이 하나가 올라갔고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걸 삭제하는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당선돼서 일단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재판은 중지되니까 6월 18일에 저 재판을 한다? 이재명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법안 통과될 건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처벌받고 뭐 선거자금 400억에 대선 선거자금 500억에서 1000억 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진한 소리죠. 그렇죠. 그 사이에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처벌하는 거 삭제한다? 그러면 이재명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판결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좀 이제 룰루랄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대선에서. 이미 그럴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중단법 같은 법들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나머지 2명 지명하겠죠. 좀 끝나는 거예요. 그럼 5표만 모으면 권한쟁의가 됐건 위헌법률 심판이 됐건 다 기각 인용할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지금 뭐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 일촉즉발의 대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저는 모두가 간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각자 입장이 저는 다 이해되거든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선거 사무적인 관점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고 싶었던 조바심이 있었던 거고 저는 김문수 후보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재산 절반 바쳐서 경선 치렀는데 기분 나쁘지. 다짜고짜 물러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경합을 해보자도 아니고 마치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불쾌하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사실 저는 조금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지금 이 협상의 당사자는 지도부가 아니라 한덕수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그냥 관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이해는 되지만 제가 그걸 다 아량 넓게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제 선거라는 것은 all or nothing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각제 같은 섀도우 복싱 하는 것도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각제 오늘 한덕수 후보가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가 뒤에 좀 했죠. 이따 밝혔지만 내각제 추진은 오해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을 원한다. 그리고 지금의 국면에서 내각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없고 가능하지가 않죠.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 만드느니 이재명한테 대통령 주자. 이거는 완전 보수 유튜버의 코인팔이에 여러분이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총선을 최근 3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현재 게리맨더링에서 수도권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네, 내각제는 과반을 얻어야 총리를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게 두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내각제를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개헌이라는 것은 정말 야당은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인된 이 왜곡된 유인 구조 속에서 행정부를 파괴하고 이런 입법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원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수립을 하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 이상의 전 중요한 문제의식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모두가 그 절박감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법원까지 사실상 100개를 든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와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YJP님 댓글이 다수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김문수건 한덕수건 다 싫다. 근데 단일화 하면 투표할 테니까 단일화 해라. 기호 10번 달고 대선 치를 거냐. 그러니까요. 제 말이 이게 딱 저 아마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지 않아도 정치를 네. 바라보는 분들 다수의 심정인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내각제 하면서 하는 분들은 저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슈퍼챗이나 구독자 조회수가 중요한 보수 유튜브에게 세뇌당한 거예요. 지금 어느 후보도 내각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대한 적을 상정해서 돈키호테가 풍차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네. 그냥 보이지 않는 괴물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각제 저도 반대한다니까요. 내각제 저도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냐?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내각제 세력과 싸우느라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면 나라 다 폭망할 건데 몰살당할 건데 섀도우 복싱이라는 생각이 그때 가서도 야 그래도 내각제 한 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된 게 낫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 192석 야당 즉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저희가 내각제를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하겠죠. 저희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각제 해서 총선 대승하면 장기 집권 가능한데 민주당이야말로 그런 거 할 유인이 있죠. 저희는 선거 지면 대권 당권 다 물 건너가면 당 자체가 와야 될 건데 그리고 이제 대권 지면요 여러분 이 대선 지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나왔는데 대선 지잖아요? 정치도 못해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되든 정치도 못해요. 그러면 누가 어부질이 얻느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지금 당원 가입 동료 운동 막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라이브 계속해요. 라이브 보면 완전 신이 나 있어요. 신난 걸 못 숨겨. 왜? 결국 자기 없으니까 이 난리 났다. 네. 자기가 후보 안 돼서 대선 졌다. 예. 이재명과 싸울 사람 자기밖에 없다 하면서 한동훈이 다음 당권 먹게 돼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건 한덕수를 지지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이 사람은 내각제를 안 되고 뭐 안 되고 단일화 최소한의 단일화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건데 그것조차 안 하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릎 꿇어라 양보해라 다 쫓아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지지자 마음이 하나로 안 합쳐져요. 투표 안 하고 놀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당권은 한동훈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음모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비롯해서 애초에 김문수 후보도 찬성했던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 계획이 나왔던 이유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럼 복잡한 서사가 아니라요. 그냥 한덕수가 그나마 경쟁력과 자질 측면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는 한덕수 후보도 안 좋아요. 제가 어제도 저도요. 말했지만 저 자강파잖아요. 저 11일 이전에 투표하면 여론조사하면 김문수 네. 찍을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한덕수를 여론조사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게 베스트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한덕수 지지파도 백기 들고 완전히 김문수를 찍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너 돈 없잖아. 네. 너 무소속이잖아. 꿇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네. 기분 나빠서 안 찍는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고 저는 김문수 찍을 거예요. 자강파야 나는. 그렇죠. 당에서 배출된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네. 정말로 저는 김문수를 찍고 싶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위해서는 네. 여론조사로 김문수가 이겨야 된다.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다 붙었더만. 이재명이 그렇더라고요. 하면 네.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이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들 앞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네. 이재명과 다른 차별화 시도가 되는 거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덕수 후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한덕수를 좋아하면 한덕수 추드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찬물 끼얹은 게 저예요. 그랬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네. 보수 맨날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럼요. 저도 오늘 아침 어제부터 방송 나가서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낙연 그리고 뭐 손학규 김종인 같은 사람들 지금 만날 땐가요? 저는 김종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당을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치 기술자들인 것이 저희와 이념 기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숟가락 얻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제 같은 상황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해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선에 정당하게 참여를 하지 않았던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라고 그 자인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에게 치열하게 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대구를 직접 내려가라. 그리고 어제도 두 권 대표가 그 문 앞에 찾아갈 일입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진짜 한덕수가 너무 미온적이니까 그 치맛바람 날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도부가 나서냐. 두 사람이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추대하자가 아니라 일단 단일화라는 사건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됐건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물꼬조차 안 트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웃을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이유로 다투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결과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위험성을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느냐. 조이대 책임론이 막 불거지잖아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기세등등해요. 얘네는 지금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여기서 내각제가 문제다, 한덕수 물러나라, 김문수 약속 지켜라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한가한 소리냐면 이재명이 방금 이런 말을 했어요. 속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 제발 경계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 자기한테 감히 유죄를 때린 대법원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경계 조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법원 30명 되겠죠. 지금 대법관 정원 14명을 30명으로 늘려서 다 자기 사람들 꼽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10대 4 구도니까 그러면은 20대 19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대법원부터 좌지우지 하겠죠. 우리가 그 김명수 6년간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총체적으로 장악을 했습니까? 근데 문재인이 순한 맛으로 보일 정도로 더 총체적으로 바꾸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은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에 계속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와중에 이제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이재명 손아귀에 떨어지는데 우리끼리 김문수가 잘못했다, 한덕수가 잘못했다 둘 중 하나 책임지고 포기해라 하는 게 얼마나 배부른 소리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와중에 유튜브에서 김문수 욕하고 한덕수 욕하고 한 사람 사퇴해라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뭐 제대로 있지도 않은 내각제 세력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한심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심해요. 저 이재명이라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부산포 뚫리고 육군 다 뚫리고 산성 다 무너지고 한양 앞까지 쳐들어왔어. 이제 좀만 있으면 내일 모레면 한양이 함락돼. 그런데 한양에 있는 선조와 그 탐관오리들이 지금 뭐 이순신을 뭐 하옥해라 약간 그런 논쟁 벌이고 있는 그거 보는 기분이에요. 네. 진짜로. 지금 이게 김문수 편이냐 한덕수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봤을 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끼리 감동적인 단일화 드라마를 써야 되는데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꿇어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모양새가 네.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의원들도 지금 선거운동 안 하겠다고 다 보이콧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한가로운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좀 기시감이 들긴 하죠.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우리 이준석 의원이 두 번이나 소위 이제 가출을 그래도 하게 그때는 되면서 시간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쨌거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좀 통큰 리더십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봉합이 됐죠. 그쪽 봉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마련하신 청년보좌 간담회에서 정말 이 날것의 쓴소리를 들으셨고 또 이준석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에서 한창 그 연설을 하던 와중에 직접 찾아가서 소위 이제 따봉까지 날리면서 화해 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 캠페인이 복원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도력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건 한덕수 후보가 됐건 대통령제는 all or nothing이에요. 후보가 모든 걸 갖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또 모든 인사권들을 가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쪽이 더 통 크게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저는 이게 또 만약에 여론조사 묻혀서 경선하게 된다라고 하면 강력한 이게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를 지지할지를 판가름하는. 저는 좀 그런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 통 큰 리더십을 누구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이런 폭주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 밤 회동에서라도 봉합되고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지금도 기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면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기서 누구 편드는 게 아니다. 김문수 후보 주도로 단일화 할 수 있게 시간을 줘라라고 하는 건 결국 한덕수 보고 여론조사하지 말고 사퇴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후보들끼리 오늘 회동에서 밤을 새든 그 안에서 멱살을 잡든 네. 술을 엄청 먹든 네. 뭘 하든 간에 11일 이전에 단일화하고 한 사람만 후보 등록한다고 해야만 그래야만 네.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무조건 11일 넘겨서 나와야죠. 따로따로 선거운동한다? 네. 이 대선 하나만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렇게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는데 그 선거 캠페인을 따로 하는 게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네, 오히려 더 원망만 커지고 갈등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당 지도부도 잘못했죠. 그럼요. 김문수 후보의 면을 더 세워주면서 김문수 후보를 훨씬 더 존중하면서 갔어야죠. 그렇죠. 저는 당 지도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묻고 책임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한 일주일 굶었어요. 예. 그러면은 누가 밥 주는데 밥이 식었느니 차갑니 반찬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밥그릇이 이쁘니 뭐 이런 거 따집니까? 그렇죠. 일주일 굶으면 안 먹으면 죽게 생기면 손으로라도 퍼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부 지지자들의 말은 시간 충분하다 25일 전에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일주일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야 밥 뭐 한 일주일 더 있다 먹어도 되지 뭐. 그리고 뭐 면을 세워달라 체면을 세워달라 후보 주도권 가져갈라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접시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면 얘네는 배가 덜 고팠구나. 얘네 아직 배가 부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법이 2심 사법부가 야 국민의힘 저거 안 되겠다 텄다. 그렇죠. 만약에 경선 되자마자 감동적인 단일화 손잡고 한다고 하고 막 부모 여기는 으쌰으쌰하고 저기는 막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서울고법이 바로 재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고법 입장에서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특혜를 준 건데
아니, 어차피 이재명이 이기면 재판 중단될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 연기를 하면 이재명이 이겼어도 면피가 되는 거고 이재명이 진다라고 하면 재판하면 되는 거니까 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월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중질환 겪으면서 법관들한테만 양심에 따라서 원칙 따라서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럴 자격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생기려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들 그냥 법원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 나오기만을 그냥 사과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후보들도 저희와 같은 심경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절박함이 있을 것이고 두 사람 다 누구랄 것 없이 이재명 정권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협의 못하고 결렬되면 이재명한테 정권 넘겨주는 두 사람이 1등, 2등 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책임 있는 두 리더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저희한테 길을 인도를 해줘야죠. 그래야 저희가 똘똘 뭉쳐서 싸우든 말든 싸워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대로면 저희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네. 25일까지요. 딱 어제 오늘 저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이거 당원들도 25일까지 그렇고. 가면 서로 네. 김문수 측, 한덕수 측 또 국회의원들 다 갈라져가지고 네. 선거 동력 하나도 안 살고 그럼요. 다 죽어요 그냥. 지금 선거는 고사하고 지금 민주당 이런 폐악질조차도 저희가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시킨 거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상 탄핵시켰잖아요. 네. 그 뉴스 안 되고 끝났어요. 그렇죠. 반나절짜리 뉴스 되고 끝났어요. 대법원장 탄핵시킨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재명 오늘 멘트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재명 사법부 인권 민주주의 최후 보루의 의미를 생각해봐라. 아니 이재명이 지금 사법부를 혼내고 있어요. 그렇죠. 범죄자가 지가 유죄 판결 받았는데 에휴, 진짜 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다 된다는 듯이 대법원을 혼내고 있어요. 사법부 보고 인권 민주주의 보루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라면서 범죄자 주제에. 네. 저희 같은 정당인들은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돼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이 맺어져야 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앞으로 가는 건데 10일을 넘어가면 봉합 안 될 겁니다. 아마 일단은 뭐 권영세 위원장께 후보를 떠나서 그만둔다라고 하면 새 비대위원장을 갑자기 또 뽑아서 선거 캠페인 사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정상적으로 캠페인 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 체제에서 후보를 떠나서 모든 이 선거 과정에 대한 이미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캠페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정 후보를 탓하고 책임론을 묻는 저는 윤희숙 원장 같은 워딩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후보 교체를 얘기를 합니까? 단이라도 우리가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건데 후보 교체하면 선거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쏟아내듯이 말하는 것이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예. 윤희숙 원장이나 네. 국민의힘 의원들 어떤 메시지 내지 말고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네. 차명진 의원 이런 분들 제발 글 좀 쓰지 마세요. 그렇죠. 김재원 의원 방송하지 마세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경선 지고 정계 은퇴한다 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존경의 메시지 올려드렸는데 오늘 나온 메시지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나라 망치고 당도 망친 윤석열 대통령 100배 사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편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이거 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러고도 윤어게인 외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들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 조용할 때예요. 적어도 오늘 6시 네. 회동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까 저런 엉뚱한 해석과 음모론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해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이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권 탈출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제가 처음에 저희가 자강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의 등판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표를 보니까 지지율 잘 경쟁력이 나오니까 있다. 그냥 여론조사가 깡패인 거지 뭐 경쟁력이 정치인한테는 있다. 마음에 네. 안 들고 싫어도 네. 여론조사가 1%라도 잘 나오면 그게 그렇죠. 뭐라도 어쨌든 한 표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네. 선거는. 근데 저부터가 어제 야 무슨 김문수는 안 만나면서 이낙연, 김종인만 만나냐.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경쟁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선은 결과적으로 51대 49 싸움에서 누가 2% 더 얻느냐 그 싸움인데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문제인 겁니다. 한덕수의 등판 자체는. 그래서 근데 이게 각자 후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뒤틀리게 되면서 저는 저희가 이렇게 좀 사분을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본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거는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단일화판이 벌어지기 전이면 모를까. 그럼 처음부터 다들 이런 판을 안 받았어야죠. 근데 이미 이렇게까지 진척이 된 와중에 없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단일화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수령이 오늘 저녁에 이 두 사람의 지금 현재 당의 후보와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지율 리드하고 있는 후보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 동정론이 지금 꽤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하면 자강파들과 이 동정론이 있는 저관여층들과 여러 지지자들의 생각들이 뭉치게 되면서 정말 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됐건지 간에 어쨌거나 과정을 거쳐서 정통성을 확보해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원칙 아래서 제발 좀 좋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정말 당부를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저는 네. 다시 말하지만 11일 이전에 여론조사가 돌면 예. 김문수 찍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단일화 단판에서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예. 그냥 무책임하게 후보 등록 기간이 11일을 넘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후보로 등록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저야 그래도 방송을 하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고 피를 토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 희망을 접고 투표날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절망하겠죠.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격차로 네. 보수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냉정하게. 그래서 오늘까지도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라 마라 하는 거, 그리고 지금도 막 댓글 달면서 김문수가 하면 되지 왜 한덕수가 양보 안 하냐, 무조건 양보하고 사퇴해라 하는 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 배가 덜 고프구나, 예. 이재명 대통령 되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제가 화가 나서 막 여러분과 싸우기도 하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허탈하고 슬프다. 그렇죠. 이 와중에 이걸 설명해야 되는 현실이 제가 25일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를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느냐 마느냐 씨름하다가 문재인 측에서 그래도 내가 당의 후보인데 안철수 네가 포기해라 라고 안철수를 포기시켰어요. 네. 그런데 양자 대결을 해보면 지지율은 안철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만약 여론조사로 안철수가 문재인을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안철수를 여론조사로 눌렀으면 그 단일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표차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2% 미만 정도 1점 몇 프로였나? 예, 예. 네, 네. 근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안철수가 여론조사도 못 해보고 포기하니까 안철수 지지자 상당수가 투표를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는 대선이 있는 날 미국으로 갔어요. 네. 이건 뭐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단일화가 아니라 힘으로 그냥 무릎 꿇게 만든 단일화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시너지가 안 돼서 역으로는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25일까지 서로 이렇게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 빠지고 막 한다? 서로 한 20% 15%의 지지율을 갈라먹으면서 합해봤자 35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한쪽이 25일 가서 드랍한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재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을 쥔 쪽은 김문수 후보가 맞고 더 절박하게 교섭을 해야 할 쪽은 한덕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부디 잘 조율하기를 바라고 저희가 만약에 대선 지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국정농단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로 탄핵을 시킨 거고 정말 명분이 없었던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백 명이 수사받았죠. 수천 명이 수사받았죠. 수백 명이 기소가 됐고
10명 넘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몇 개를 통과시키고 있고 내란 세력을 지금 다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번에 만약에 대선 치면 지금 뭐 누가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실무자급들 수준 빼고는 모두 다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실무자들 다 수사받을걸요? 그럼요. 대통령실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되는 전후로 몸담았던 행정관들도 네. 다 수사받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근데 저게 그 심판관 역할을 하는 법관들을 향해서도 겁박을 하는 세력이 저희가 뭐가 무서워서 좌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내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모든 세력들은 사법 심판 때 올라서 30명 대법관들 앞에 서서 읍소하다가 정권이고 자시고 그냥 기득권 다 내주는 거예요. 누가 기득권이 있습니까? 선거 치면. 누가 아니 한덕수가 되면은 선거 저도 기득권 유지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기는 것 외의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명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예, 고등법원 지금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당에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어제는 정말 다들 좀 광기 어린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6시 회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뭐 108석 가지고 뭐 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없고 제2호국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법안들 전부 다 이재명의 뜻대로 다 통과 공포가 될 거고요. 예,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때는 법사위와 기재부라도 제동을 걸었는데 이제 법사위도 정청래가 차지하고 있고 기재부 예산실도 대통령실로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뭘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법적으로 시스템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되면 진짜 내각제 할 수도 있죠. 민주당이 190 그 여석 다수당의 수장인데 내각제 하면 제일 이득 보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금 게리맨더링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과반을 이긴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지금 같은 당 체질로는 당 안쪽에 지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지금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불행한 시나리오들이 다 이행이 될 것이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보고 한덕수 편든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김문수 보고 양보하라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양보하라고 안 합니다. 단일화 여론조사하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대로. 여론조사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저도 김문수 후보 찍을 거라니까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한덕수도 못 이기면서 이재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사실 뭐 지금이야 다른 말을 하시지만 단일화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전 그 말이 감명 깊었거든요. 경선 하겠다고 했잖아요. 원샷 경선. 한덕수도 못 꺾으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꺾겠냐. 이거 정말 단순하지만 감명한 사실 근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며칠 동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네. 당원들 내부에서의 동정 여론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대변인이나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어요. 제가 누굴 찍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사실 어제 한덕수 후보 행보에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좀 그치. 실망스러운 점이 이낙연 있었어요. 만나고 김종인 네. 만나고 하는 거 삽질이지. 아니 저도 되게 강성 보수에 아시다시피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보를 잘했다라고 박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야당의 폭거가 극심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선거를 이기려면 51%를 얻어야 하니 조금이라도 더 넓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보수의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고 확장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건 우리 색깔이 침투당해서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지금처럼 단일화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부터 만난다는 건 전 동의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저는 오히려 더 정당성과 명분을 갖게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왔는데도 끝까지 완강하게 그 단일화 과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이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한 당에 저희가 아무리 이겨야 한다라는 원칙론을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감정적으로 안타깝게 이렇게 지도부에 실망을 했듯이 김문수 후보에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설령 한덕수 후보가 드롭하고 김문수 후보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을 오로지 흡수하기 위한 단일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저보고도 너는 단일화 안 했으면서 왜 그러냐. 제가 무소속 할 때 네. 저는 여론조사 하기만 해달라. 예. 모든 조건을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근데 저는 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보고 너는 왜 단일화 안 했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당 경선은 이겼고 합법적으로 사실 제가 가처분 거면 법적 가처분도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당한테 법적 신청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죠. 무소속했던 거고 모든 여론조사 문항이고 샘플이고 다 맞춰줄 테니까 예.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해야 저의 지지층이 베껴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렇죠. 그 논리 그대로 지금도 여론조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네. 논리가 제 선거 때나 지금 단일화 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여론조사 거부했나요? 전 여론조사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 기사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를 안 하는 단일화는 예를 들면 한쪽이 지지율이 30%, 한쪽이 3%면 여론조사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후보 저보고 소리 낮추라는 분 여러분이 볼륨을 낮추세요. 저는 목소리가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 여론조사 하는 게 무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이 양보해요. 흡수 통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비등비등 하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면 여론조사 안 하면 이게 상대 양보한 후보의 지지층이 후보는 양보해도 네. 후보 지지층이 아 내가 인정하고 저 사람 찍어줘야지가 안 된다고요. 못 받아들이죠. 삐져가지고 네. 서운해가지고 차라리 이재명 찍자 극단적인 케이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아예 투표 안 해 투표 표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누가 되든 우린 찍어준다 라는 사람이 지금은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이 조금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누가 되든 찍어준다 했던 사람들이 아, 난 이 사람은 못 찍겠다로 돌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1시간 내내 이 이재명의 궤변과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얘기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제가 한동훈 나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공수처의 만행과 이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이런 절차를 지적해도 모자랄 시간에 한동훈의 책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다. 저는 원래 그렇거든요, 성향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일화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법원은 백기를 들었고 국민의힘은 점점 무기력감에 빠지고 있다. 네. 저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벌써 피곤하잖아요. 네. 저도 방송하면서 진짜 요즘 방송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막 댓글 달고 서로 막 싸우느라. 근데 이 피로한 걸 25일까지 하자고요? 아, 못해요. 저부터가 23주를 더 하자고? 이 피곤한 네. 걸? 이재명은 그때까지 서서히 장악하고 자기 로드맵을 만들 텐데 우리는 그럼 끝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냐 마냐. 그 켈리 정님 계속 댓글 달지 말고 황교안 찍으세요 그냥. 네. 아니 뭐 마음에 안 들면 황교안 찍으신다며. 황교안 찍으세요. 계속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도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사도 드렸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막는 대의 명분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 그렇죠. 여기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한쪽 양보하라 하고 안 된다 싶으면 황교안 후보 찍으면 황교안 후보 아마 3%도 안 나올 텐데. 네. 그럼 그 표 다 고스란히 이재명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다들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함정에 빠져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막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찍는 그 표는 사실상 이재명 찍는 표랑 똑같아요. 네. 그러려면 그러세요. 네. 누가 되든 이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대통령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라고 왜 다양한 의견이 없겠어요. 왜 지금 후보들이 다 꼭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될 사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일이 되게 하는 게 더 순서고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우리가 그 후보를 찍음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정통성은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는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구인들은 똘똘 뭉쳐야죠. 우주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일본이랑 사이 안 좋아도 손잡고 그렇죠.
중국 얄밉고 해도 손잡고 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 방위대를 결성하자는 거잖아요. 외계인 이겨줄 어벤져스를 뽑아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중국이랑 협조를 하냐? 어떻게 일본 자위대랑 같이 연합훈련을 해서 싸우냐? 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배가 덜 고픈 거야. 예. 배가 불렀어 아직까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고등법원이 다시 굶주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다가.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만에 하나 고등법원이 기일을 그대로 가서 양형까지 해버린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사법적인 것에 의지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치력과 우리의 자강을 통해서 매사를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요행에 기대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무조건 우리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너무 법조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사 몇 명에게 당과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것, 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더 뭉칠 만한 계기는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분열되면 그건 정말 이건 당이 전 수명이 다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오늘 두 후보도 경각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네. 방금 이재명 측의 속보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아주 네. 오늘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측이 대장동과 위중교사 재판도 연기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선거 뒤에 하자라고 하면서 선거 끝나면 재판 중단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난 재판 안 받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분열되게 되면 정말 이재명만 재판 안 받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달 뒤에 바로. 대박이다 네. 정말. 네. 네. 우리 무기력한 얘기는 정말 오늘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부터는 누구라도 저희가 좀 파이팅 넘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후보 교통 정리만 되면 누가 됐건지 간에 저 싸울 만한 충분한 무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할 때야말로 저희가 치고 들어갈 만한 구멍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무돼서 자만하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선거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같은 이런 악재 덩어리조차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네. 이미 이렇게 시간 끄는 동안 예. 지지자들의 감정이 많이 상해서 그럼요. 아예. 여론조사를 해도 네. 그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감정이 수그러들 시간이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감정 상하였을 만한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고 예, 지금은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그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고 한덕수 후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충분히 이 인간사에 저희가 협의로 해결 못할 게 또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네, 전 기대하고 싶어요. 이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끝난 다음에 예, 어디를 가든 네. 김문수 한덕수가 손잡고 같이 다녀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을지문덕이라며. 말 잘 만들었던데. 을지문덕이라며.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김문수 캠프에서 만들어서 뿌렸던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공감해서 그걸 막 썼던 거고. 그렇죠. 아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을지문덕이라고 경선 때 그걸로 홍보 엄청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을지문덕이 같이 다니면서 네. 경제와 외교의 한덕수, 그리고 정치 경력과 행정, 그리고 보수가 좀 약한 노동, 네. 이런 전문가 김문수 해가지고 손잡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렇죠. 3주 내내 아예 동고동락한다는 각오로 선거운동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느 한쪽이 단일화 경선에서 지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 정말 홍준표 시장님 정계 은퇴한다 할 때 마음이 찡해서 제가 존경한다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 홍준표 시장님 뒤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이 모든 배우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나라 망치고 당 맞췄다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홍준표 시장님도 자기가 후보되면 한덕수랑 단일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욕하고 나라 망쳤다 당 망쳤다 하는 메시지에 여러분이 동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유튜버들이 윤어게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에 동의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 이유는 야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편승해서 야당의 논리로 우리 당과 우리 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대선판에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배후설을 누구보다도 설파하고 싶어하는 게 민주당 민주당이잖아요.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행보와 메시지를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여나 이게 조기 대선에 어떻게든 누가 될까봐 지금 극도로 절제하고 제한하고 몸을 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 당이 선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그 주체가 누가 됐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야당이라 쓰는 프레임에 저희끼리 이렇게 분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모든 저는 결과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를 끄집어낸 것도 어쨌거나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그렇게 끌어냈기 때문에 저희도 호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당원 국민들의 뜻이죠. 엄청 힘이 또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요. 감동이 있는 거죠. 아, 한덕수보다도 김문수가 더 경쟁력이 있었구나가 되면서 완전하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 경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도 다 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목리를 부리면서 마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음모론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정말 될 일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시간 뒤면은 회동 시작될 거거든요. 저는 그 다른 사람들 배석시키지 않고 오로지 둘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건 정말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몰랐던 면들도 알게 되고 굉장히 솔직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론 날 때까지 오늘 끝까지 서로 붙잡고 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서 정말 우리 국민 당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입니다. 쉽지 않네요. 정말 저는 이렇게 제가 정당에 들어와서 대통령실까지 거친 게 이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6시 예. 김문수 한덕수 회담에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요. 서로 여기서 결론을 안 내고 그냥 한쪽에게 무조건 양보해라 말하다가 그렇죠. 협상 파토 내고 나와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예. 모든 이재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네. 그 두 사람 다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당권은 고사하고 지금 지도부와 김문수, 한덕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 대선판에 가능한 그 인볼브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한덕수 둘 다 역적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녁 회동에서 네. 결과 나오지 않으면 용서를 하겠습니까? 사실 지난 그 문재인 19대 대선 당시에도 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분열되게 되면서 저희가 이길 수도 있었던 대선을 대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 얼마나 좀먹고 망가뜨렸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더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은 적어도 기재부의 견제는 받았고 법사위에서 제동은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억제기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적폐청산 때보다 더 강력한 지금 그런 명분과 무기를 가지고 그 핵심 플레이어들부터 하나 둘씩 사냥에 나설 텐데 이재명이 지금 얘기하는 내가 사법 사냥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똑같이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법관들도 협박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무도한 정권에게 무기력하게 정권 내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도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열받아서 누가 나쁜 놈이다, 누가 잘못했다 하기 전에 네. 뭐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잠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호불호 이런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재명 막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치펀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부디 내일 오후 2시에는 단일화가 성사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주는 알부민,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토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2+1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주문하시고 아트와 함께하는 알부민과 함께 대선 승리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내일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